이동구 차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던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김영민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저항선을 잘 못 뚫는 이러한 그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고개 좀 뚫어줘야 되는데 저도 이게 좀 답답했는데 사실 지금 뭐 나와 있는 재료라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뭐 여러 가지들 그 지금 좋은 부분들만 가지면은 충분히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이 저항선 14만 5천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를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요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할 거고 요번엔 아마 저는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나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애플 관련된 애플 아이폰 12와 관련된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삼성전기 사실 이제 LG노텍 같은 종목이 지금 먼저 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그런 걸 봐서는 삼성전기도 이번에는 이런 저항선을 좀 뚫는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실적 시즌이고 하고 하니까 삼성전자 호실적이 나왔고 삼성전기도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오늘 김현 매니저의 삼성전기를 한번 좀 다시 봤고요. 자, 오늘 일발장전하고 그다음에 계속 풀어가죠. 일발장전은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월가에서 등장하는 이 회의론 얘기죠. 그래서 조금 유념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시하기에는. 이 부양책에 기대해서 경기 순환주가 랠리를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인데 추가 부양책이 대선 전에는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 이 가능성을 내비치는 거죠. 지금 그 대선 전국을 보면은 조 바이든 후보의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굳이 공화당이 손 내민 거를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내용이고 오히려 대선 이후에 그 추가 경기 부양을 더 크게 내놔도 그것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계산기에는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 대선 전에 조금 하강 압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뭐 골드만삭스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뭐 내일 또 주가 올라가면은 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겠죠. 하여튼 몇 가지 이제 글로벌 IB들이 약간 워닝, 경고음을 좀 깜빡깜빡 켜고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빌미,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찾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그게 이제 애플도 신제품을 내놨는데 재료가 나오니까 주가가 조금 밀리긴 했어요. 물론 오늘 저녁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관련 전략적인 종목이라고 하긴 뭐하고 인버스 ETF를 한 번도 수익을 제대로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주가 떨어져갖고 수익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은 분명히 아닌데 보험적인 성격으로만 약간 한번 조금 염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애플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삼성전기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여기 또 등장하는 자성차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다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연관한다면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급하게 생각해 보니까 화면 주시면 됩니다. 관련 기업으로 이제 인버스 ETF 그리고 애플 관련된 이슈로는 뭐 자성차니까 노바텍, 아모텍, 아모그린텍, 자화전자는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고. 이렇게 한번 쭉 열거해봤는데 이제 취사 선택을 또 해봐야 됩니다. 이동근 차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죠.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나치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뭐 대선 전에 그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뭐 펠로시 하원의장하고 문호신 내무장관하고 계속 만나다가 이제 최근에 그 만남이 좀 이제 끊긴 이런 상황이라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뭐 또 대규모 1조 8천억 달러까지 올렸다가 뭐 세게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 자포자기하는 듯한 이런 식의 또 반응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 그만큼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뭐 정말 눈앞에 다가온 대선에서 이제는 너무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바이든의 당선 확률이 94%까지 올라갔어요. 네, 사실 뭐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멸세에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뭐 지금 굳이 뭐 공화당하고 지금 뭐 공화당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얘기고, 다만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사실 대선 이후에 이제
만약에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은 굉장히 센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가장 큰 논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최근에 이 IB들이 약간 그 워닝을 내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 장악을 할 거라고 그렇죠, 상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한 그 판세를 읽는 것이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4년 전에 어떤 그런 또 악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이비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사들을 보면서 약간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런 생각도 일견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이 뭐 대선 전에 이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미국 시장이 뭐 급락을 한다던가 이런 흐름들은 이게 그럴 확률은 좀 낮지 않겠는가.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나스닥 0.1% 빠졌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뭐 나온 얘기들에 비하면 조정의 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뭐 사실 어제 그 백신 그 존슨 존슨의 백신 이슈도 있었고 여기에 일라일릴리의 항체 치료제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이전 같으면은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을 수도 있는데 폭락을 또. 예, 사실 어제 그렇게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는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이 그 뭐 워닝은 나오고 있지만 경고는 나오고 있지만은 시장이 지금 무너질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나친 뭐 이런 비관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시장은 여전히 조금 긍정론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항상 시장은 수익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도 지금 뭐 난리인 것 같더라고요. 지수 움직임 보면은 다이나믹합니다. 결국엔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반복이라는 표현을 좀 써드리고 싶은데 불과 한 일주일 전에도 분명히 이제 이런 이제 경고성 메시지들이 많이 좀 나왔어요.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의 TV 토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장이 이제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증시에 좀 충격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다가 이걸 이제 논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사실상 이제 부양책은 시간의 문제지 결국 나올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부양책이 나올 거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좋다. 이런 논리를 지금 벌써 만들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차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아주 크게 가파른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하락에 대한 압력 자체도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시장이 이제 좀 반영을 좀 시킨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선이 이제 한 3주 전, 뭐 2주 전 이렇게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은 계속 조금 커지긴 하겠지만 증시는 어찌 보면 단기 고점 부근으로 이제 수렴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상황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대선 전까지는 지금의 시장 흐름이 계속 좀 유지는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만 해도 이제 오늘 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독자적인 또 부양책 패키지 부분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이제 부양책 패키지를 이제 또 입법을 하는 걸 준비를 하겠다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공화당도 민주당 편을 들어줄 생각이 없고 민주당도 공화당 편을 들어줄 생각이 없는 각자의 길을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다만 결론적인 부분은 결국은 부양책은 4분기 안에 나올 거고 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사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미 본인의 입으로 이제 고픽이라는 이제 표현을 좀 쓸 정도로 실제로 지금 부양책을 규모를 이제 키우지 않는 건 부양책의 규모를 키워봤자 결국 민주당한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런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통큰 부양책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최소 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당선이 좀 된다면 플러스 알파까지도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뭐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결론이 이제 날 거기 때문에 경기 회복 사이클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시기가 이제 조금 지연되는 게 4분기 미국 경제 이제 성장률에 약간의 이제 좀 타격은 있겠지만 네. 큰 그림에서 보면 뭐 큰 지장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뭐 부양책도 있고 미국 대선도 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이제 경고성 메시지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이슈는 결국은 실적이다. 오늘 이제 델타항공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주가는 한 2% 정도 빠졌거든요. JP모건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약간의 이제 실적 뭐 부진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 1%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발표될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의 실적이 뭐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이제 상하단이 좀 결정이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원래는 주식시장의 본질은 사실 실적인데 실적 이슈가 이 큰 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 큰 거는 추가 경기 부양이고 이 얘기 들어가면 너무 또 길어져요. 또 하여튼 괜히 또 주제를 잘못 정해가지고 아침마다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꾸 100번 토론 만들어서 그냥 디테일로 가죠. 디테일로 아까 네. 얘기했던 애플 관련해서 종목을 쭉 늘어놨는데 네. 자성체 왜 자석을 뒤에다 붙여놨을까? 이게 이제 전자파 차폐 기능을 좀 할 수도 있고, 무슨 뜻일까 고민해보니까 찾아보면 관련 기업은 이제 노바텍이 제일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텍, 아모그린텍은 이제 뭐 안테나와 또 거기도 이제 자성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로 조금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저는 뭐 사실 이제 뭐 지금 앵커께서 아까 종목들을 쭉 보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아모텍이나 아모그린텍에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죠. 특히 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가 좀 주가가 정말 못 갔어요. 이게 네, 정말 무거웠어요. 이게 저는 이 종목을 픽하는 이유는 정말 못 갔다는 거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텐셜에 비해 가지고 정말 주가가 못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하고 있는 것들이 워낙 지금 지금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미래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과 연관되는 부분들과 접점이 너무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뭐 이 자성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이 전기차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스마트 미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어떤 그런 그 핵심이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전기 회로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또 필터 뭐 이런 부분들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지금 뭐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사실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중요한 게 또 플렉서블 배터리 쪽이 상당히 또 이게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어느 쪽하고 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냐면은 브릭츠라는 굉장히 그 유명한 글로벌 뭐 탑10, 탑1이죠. 이 헤드셋 업체 그 브릭츠라든가 또 이제 금호전기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플렉서블 배터리 공급이 시작됐거든요. 벌써 이제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게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이제 플렉서블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디바이스가 이제 스마트워치입니다. 이제 이런 쪽하고도 계속해서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 가지고 있는 이러한 뭐 재료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아모그린텍 같은 종목은 저는 충분히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이제 못 움직이고 올랐다 빠지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이런 당장의 실적보다는 올해 후반 내년에 어떤 이런 그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은 아모그린텍은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좀 저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아모그린텍의 모회사인 아모텍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모텍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안테나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거의 뭐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 매니저 이제 켄트로닉스 얘기해줬는데 켄트로닉스도 이제 차량용 안테나 그렇죠. 그리고 또 아모텍도 차량용 안테나 이제 스마트폰 안테나 뭐 mm웨이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안테나도 이제 수없이 많이 조밀조밀하게 들어갈 거고 네. 기술적으로는 지금 화면을 트신 분들은 저 화면만 놓고 보면은 와 저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인버스 ETF에 갑자기 종목이 뒤에 쭉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적인 성격으로는 시장의 불안 요소가 아직은 있어서 조금 저런 인버스 ETF도 한번 적극적이진 않지만 이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이슈가 등장했으니까 쭉 기에 늘어놓은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삼성 이제- 전기는 이제 해주셨고 네. 요 종목들 중에서 네. 사실 이제 차장님께서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제 이제 선택도 아모텍을 이제 아모텍. 선택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노바텍. 네,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제 애플이 5G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다는 거 전작과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되잖아요.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또 통신 모듈이나 안테나 뭐 이런 쪽 통신 칩 쪽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아모텍이다. 그리고 이제 자성 소재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결국 네. 제가 아까 그 MLCC가 얼마나 많이 이제 탑재가 되느냐 이게 이제 LTE에서 그리고 이제 저주파 서브6 그 다음에 mmwave로 가면 갈수록 MLCC의 이제 탑재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방열
그리고 차폐 네. 이런 기능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배터리의 효율이라든지 열 발산이 많이 되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좀 높아지니까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스마트폰과 애플이 만드는 스마트폰에 MLCC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냐면 애플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 네. 이유는 애플은 이미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방열이라든지 차폐와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을 시키는 그런 이제 그 기능들을 첨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종목 중 하나 이제 또 첨가를 좀 해보면 배터리 이제 보호 회로를 만드는 ITM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 뭐 이 종목 중에서는 저는 아모텍 선택을 해드렸고 오늘 이제 키워드 시간에 제시해드린 종목은 삼성전기였다. 그래요. 15만 원 한번 뚫어낼 수 아니, 있다. 저 중에 꼭 네. 뭘 선택하라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러니까 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하여튼 색깔 반전에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요. 아모텍은 알사탕 색깔로 두 가지가 또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희 CG팀의 의도가 뭔지 저도 궁금한데. 차장님과 저의 이제 동시에 중간 픽을 받았다. 어. 뭐 그 표현을 해주신 것 네, 같은데요. 하여튼. 네. 흥미롭습니다. 뭐 재밌게 가자고요. 자, 뭐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오늘 이벤트 있나요? 오늘 또 수요일 또 전투체육의 날 또 가족 아, 사랑의 날 예, 때문에 수요일이군요. 오늘은 또 이벤트가 없으니까요. 내일 또 장 끝나고 나서 또 무료 방송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도 주가가 조금 비실비실하고 못 나온 기업도 사실 뭐 비실비실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예전보다는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다만 네. 지금은 뭔가 이제 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숙성의 과정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업종 또 어느 종목으로 선택과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또 확실하게 좀 방향을 좀 설정을 해두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 나가시자 이렇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프닝 함께 해주신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